자, 오늘 주제는 AP하고 IB 과정, 그다음 학교 수강 과목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있는 현재 학교에서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대학 가는데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학교에 있다면 어떻게 전학 같은 것도 생각해 보는지. 전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뭐 10학년, 11학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난 8, 9학년 때 이럴 때 움직여야 되죠. 뭐 보통 10일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주변에서 IB나 AP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아는 것보다는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뭐가 뭔지 알 필요도 없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 Common Data Set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각 대학마다 미국 대학이나 뭐 캐나다 대학이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전해에 입학했던 학생들 입학 사정을 한 것에 대한 모든 통계 자료를 대중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고 얼마나 오고 경쟁률은 어떻고 그다음에 입학을 할 때 어떤 면을 집중해서 우리가 보는지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것이 커먼 데이터 셋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커먼 데이터 셋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유펜. 제가 유펜을 선택한 이유는 어, 하버드, MIT 뭐 이런 것들과 거의 흡사해요. 예일, 하버드 뭐 다 흡사하지만 어, 그또 거의 표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아이비 리그 중에 한 학교를 선택해서 보면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커먼 데이터셋이 뭐 한 수십 장 페이지가 수십 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우리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면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 6개 부분에서 여기 very important가 나와 있죠. 보이세요? 네. 첫 번째는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게 very important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GPA, GPA는 다 아시죠, 그죠? 학교 성적이에요. 그 다음에 Standardized Test Sco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SAT하고 ACT 성적입니다. Very important죠. 그 다음에 어저께 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Application Essay 부분에서 보통 이제 이런 학교들은 그냥 Personal Statement 한 650자 되는 에세이예요. 그거 하나를 하고 한 3개, 4개, 5개의 짧은 에세이들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0자 혹은 250자, 300자 뭐 요 정도의 지금 에세이를 요구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에세이를 가지고 얘가 보면은 그 에세이를 쓴 걸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commendation, very important죠. 보통 이렇게 아이비 리그 탑 20 학교들은 recommendation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다음 밑에 보게 되면 character, 그다음 personal quality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리더십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계속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봉사활동을 뭐 몇 시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important는 여기 class rank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class rank는 학교 석차예요. 근데 캐나다 학교들은 대체로 석차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xtracurricular activity와 talent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보면은 아이빌리그 학교들은 이렇게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considered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요. 거의 얘냐 동점자를 처리할 때 고려한다라는 뜻이겠지. 전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뭐 합격 불합격이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유형이 하나 있는데 공립대학들이죠. 공립대학들은 미국에서 주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세운 UBC나 뭐 이런 학교, 그죠? 그런 것들 다 공립대학들입니다. 공립대학교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보면은 역시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가 very important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Standard 그러니까 Academic GPA, 그 다음에 Application Essay의 Essay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공립대학들은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Recommendation이라든지 그죠? Standardized than score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버클리는 다른 주립대 예를 들어서 조지아 텍이라든지 유텍사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어,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버지니아 이런 학교들은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봅니다. UC만 유일하게 또 안 보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지금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네 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 지금 University of California는 정책적으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스코어를 안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어저께 우리가 설명해 하신 분들은 들었는데 어저께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홀리스틱 저치먼트를 해서 학생을 뽑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카데믹 여기 세 번째 보시죠. 레벨 오브 챌린지 오브 아카데믹 레코드 그죠? 아카데믹 퍼포먼스 이게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공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pplication and essay와 뒤에 밑에 보면 personal quality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지역 사회에 어떻게 봉사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활동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아카데믹 퍼포먼스와 레벨 오브 챌린지 오브 더 아카데믹 레코드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 보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100점 만점에 35점 정도가 아카데믹에 관련된 거, 공부에 관련된 거고 이 공부에 관련된 부분은 뭐 35점 이렇게 예를 들어 35점 만점인데 예를 들어서 한 28점을 맞고 익스트라 커리큘러에서 아주 많은 점수를 받으면 되지 않나 그런 게 아니고 아카데믹 쪽에서는 어느 정도가 되지 않으면 컷오프를 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탑 20 학교들은 그 컷오프가 31.2점이 보더예요. 31.2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이 다섯 가지에서 35점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GPA 어떻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GPA는 뭐 우리 학교는 4.5다. 우리 학교는 85%다. 뭐 90%, 뭐 100%, 우리 학교는 5.0 만점이다. 4.5 만점이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 무조건 코스가 옆에 나와 있는 A, B, C, D가 중요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A, B, C, D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 과목, 음악 그 다음에 헬스, 그 다음에 커리어 과목들, 그러니까 뭐 우드워크나 쿠킹 이런 거 빼고 어, 아카데믹 코어 과목이라고 하죠. 코어 과목은 5가지인데 다시 정리해 보죠. 이거 외워야 돼요. 부모님들은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그죠? 코어 과목은 English, 그다음에 Math, Science 과목들, Social 과목들, 제2외국어. 자, 이렇게 5가지 분야가 코어 과목인데 일렉티브 중에서도 뭐 학교가 일렉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커리어에 관계된 것인지 아니면 아카데믹에 관계된지에 따라서 그게 들어가냐 마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하여튼 간에 거의 대부분 이 3.85에서 4.0이 10점을 받고요. 거의 대부분이 A고 한두 개 B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A면 4.0이죠. 그죠?
음. 저희가 요번에 미국 대학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오늘이 얼리 디시즌 마감 날인데요. 우연히도 어, 네, 뭐 4.0 받는 애들이 많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가 조금 섞여 있으면 요 부분이겠죠. 그한 3.70에서 3.84. 뭐 요 정도만 지금 얘기할게요. 사실 요 정도는 돼야지 뭐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10점이나 9점을 받고 그다음에 요 부분이에요. rigor of course. 그죠? 얼마나 빡센 과목을 들었느냐라는 부분인데 적어도 5개 이상의 AP 코스를 수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강. 시험 친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저기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강한 것과 그다음에 시험을 친 것은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네, AP를 수강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AP를 시험을 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둘 다 의미가 있는데 다른 부분을 위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해야 되는 일이고 둘 다 대학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 수강을 할 때 적어도 AP 5개 이상의 과목을 들었다. IB 디플로마는 6개 이상이고 총 9개 과목이 사실은 AP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IB 디플로마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런 걸 하나도 듣지 않고 학교에서 레귤러 과목만 들은 학생은 4.0 만점을 받더라도 여기 지금 보면 above average 요거죠. 그다음에 average college prep curriculum 2점이나 3점을 받기 때문에 일단 9점을 여기서 받은 학생이 7점을 받으면 16점이 되는데 만점 이쪽에서 왼쪽 편에서 10점을 받은 학생이 3점, 2점을 받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12점밖에 안 되겠죠. 그죠? 한 4점 차이가 벌써 나고요. 지금 3번에 나와 있고 4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다 만점을 받기 때문에 8점을 받는다. 그죠? 그렇게 되고 테스트 스코어에서 이게 점수를 더해 가지고 이제 요거는 SAT 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2번에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대학의 커먼 데이터 셋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단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거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AP나 IB를 수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AP, IB는 인터넷에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이죠.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듣게 해주고 클래스 퀄리티 부분에서 아까 지금 조금 전에 2번 항목에서 7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5과목 이상을 들었을 때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AP나 IB 수업은 모두 신청해서 듣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에서 갈등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갈등을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전적으로 신청을 하되 반드시 선행을 한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과목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반면에 일단 들었을 경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듣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늘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고 근데 들었는데 B 나오면 어떡해요? 네. 네. 그래도 어, 전부 성적이 12학년 성적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학 지나갈 때는 9학년 때부터 다 뭐 10학년 때도 다 A를 받았는데 뭐 11, 12학년에서 AP를 들었는데 그 AP 과목에서 전부 다 B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애가 그죠? 뭐 한두 과목 B 받는 거. 근데 그거는 훨씬 더 그냥 레귤러에서 A를 받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AP를 듣고 A를 받는 거죠.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럼 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을 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행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어, 자, 그 다음에
뭐 이 내용은 성적표에 어려운 과목이 있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할 만하지만 그 수업에서 A를 받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죠? 아,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애들이 이제 여기 캐나다 학교 갔다 와서 하는 말 있잖아요. 학교 널널하는 할 것도 없고 막 빙빙 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은 공부를 좀 배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P 칼큘러스 수업을 위해서는 그 전에 4, 5점을 받는 실력을 갖추고 나서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 지금 우리 노스쇼 디스트릭트만 해도 AP 수업을 11, 12학년에만 등록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더 좋은 건 뭐냐면 10학년 때 AP 칼큘러스 시험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수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강하는 것과 시험 치는 것은 두 개가 별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자신의 한계를 알고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IB를 하실 때 이 IB에 보면은 하이 레벨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AP 안에서 뭘 배우고 이런 걸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8, 9학년 같이 이렇게 느긋한 과목을 11, 12학년에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절대로 무조건 코어 과목이고 그다음에 12학년 때 막 나 졸업학점을 다 채웠는데 뭐 좀 재미난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건 좋지만 그 관심이 사실은 코어 과목 쪽에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